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셨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어제죠. 예.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그 뭐, 예. 뭐 손흥민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박지원 박지원 대표. 예. 의원이 이제 한 얘기고 네. 비유를 잘하니까 그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슈팅을 하도록 공을 센터링을 해줘라 그런 예. 얘기예요. 그건 적절한 비유예요. 나도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나중에 그 얘기는 좀 이제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네. 하기로 하고 예예. 어저께 했던 어저께 그 만나서 원로 자문단 예, 회의라는 자문단이. 것은 21분인데 원래가 네. 어저께 20분만 오셨대요. 한 분은 어떤 분이 안 오셨는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시간 그저 한 30분 네. 정도 되는데 20분이 3분씩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예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분, 8분, 뭐 10분까지 뭘 잔뜩 써가지고 와서 아주 필생의 사업인 것처럼 그냥 줄줄이 막 속도를 내서 이런 분도 있고. 예. 그 우리는 그 가나 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였었어요. 아이고. 예.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뒤에 대체적으로.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정세현. 그 정세현, 정동영 이제 아. 한완상 그러고 끝났는데 네. 근데 뒤에 있다 보니까 다 했던 뭐 얘기.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되풀이할 수도 없고 음. 앞에 있는 얘기들이 뭐 장황하지만은 다 도움되는 얘기겠죠. 도움되는 얘기는 있죠. 근데 네. 너무 길게 하면은 사실은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저 짧게 정말 한 3분도 안 걸렸을 거야. 한 2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나는 네.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번 내가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회담은 4고 홍보가 6이다. 언론에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네. 왜냐하면 그 어물어물하면서 무슨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과장을 해서 업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하면 오히려 회담의 결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안 받아들이게 네. 되니까 그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그동안에 오랜 그 남북 회담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였었습니다. 예. 회담 아무리 잘해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해주면은 완전히 망친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언론에서 잘 써주면은 사실 실제보다도 훨씬 더 멋진 성과를 낸 걸로 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바로 윤영찬 수석이 그 담당 아니에요. 네. 국민소통 그렇죠. 수석 비서관. 끝나고 나오는데 청와대 그 이제 현관 앞에서 뭐 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좀 고마운데 네. 자기 역할을 키워줬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게 상당히 강하게 꽂혔는지 네. 이제 그 설명을 상당히 잘했죠. 뭐 프레스센터도 운영하면서 그렇죠. 친절하게 하고. 네. 근데 이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이 회담장보다도 프레스센터가 더 중요하다. 더구나 지금 이게 남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 가서 하는데 50명밖에 지금 못 가는데 그 중에 방송 기자나 팬 기자 네. 몇 명 안 되거든요. 카메라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중계 인력이 또 많기 중계 인력이 때문에. 남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사람들이 첫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맞아요. 전달하는데 뭐 해설을 하든지 또는 토론 대담을 하든지 하는데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 소스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서울에서 남쪽에서 판문점에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홍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필요하다면은 수행원들, 특별 수행원들이 이제 뭐 상징성과 전문성으로 이렇게 뽑게 돼 있는데 네. 상징성이 많죠. 뭐 여성계 대표, 뭐 종교계 대표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회담의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사람들도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홍보 수석이나 또는 대변인이 이 분야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런 걸 좀 옆에서 거들어줄 수 있는 정도로 초동 단계에서 설명을 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평양 평양에. 기자들한테 옆에서 그렇지, 설명할 그렇지. 수 있는 사람이 길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길잡이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그 아까 황 기자도 뭐 툭하면 일본 가 있고 뭐 중국 가 있고 뭐 네. 미국 가 있고 그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음. 지난 6월 아니 5월 중순인가 5월 중순부터 해외 강연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예. 다 그쪽 요청에 의해서 음. 갔습니다. 근데 해외 동포 사회를 돌아다 보니까 이 사실상 모국에서는 자기 조국에서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될 수 있으면 화해 협력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교포 사회는 두 쪽이나 있더라고.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진보 보수 정도가 아니라 뭐 예. 아주 극단적인 반복과 아. 어떤 뭐 친북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그 비반복. 그러니까 그 이 보수와 진보 정도는 아니에요. 하여튼 극단적인 대북 적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 뭐그 단체. 분들도 있고 단체들도 예. 있고 특히 그 일본이 좀 심해요. 아. 왜냐하면 민단과 총련 사이의 그 네. 대립 갈등은 뭐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뭐 이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은 거기는 그렇게 북한 편을 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 이제 일본에서는 특히 제가 그걸 심각하게 느끼고 부탁을 했어요. 강연하면서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 평양에서는 정상들이 관계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당국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건 남의 나라에서 특히 일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 민족이 쪼개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념 대결을 하고 말이지 서로 말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좀 화해하십시오 이제. 말하자면 본부가 화해를 하니까 지부도 좀 화해를 하십시오. 해외 지부도 했는데 화해하십시오. 그게 이제 어떤 반응이 돌아오냐면 네. 이거 뭐 본부에서 총련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지령이 내려와야지 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걸 뭐 합의문까지는 만들 수가 없다 할지라도 남북 정상들이 얘기를. 이제 해외 사회에서 해외 동포 사회에서 네. 반목과 대결은 이제 이쯤에서 접고 화해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 기사화만 돼도 중요한 부분. 교포 사회에서는 예. 특히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남의 나라 민족 앞에서 네.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연출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저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종결 발언하는 임동원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아주 좋은 그 얘기니까 예. 한번 좀 참고를 뭐라고 그래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까지 들었어요. 도보다리에서 했던 대화가 오히려 합의문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그런 거 환담할 때, 산보할 때 네. 그런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했는데 예.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야, 이 정세현 우리 장관님의 그 얘기가 전달이 돼서 정말 나올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 그 현인 정세현 장관님의 그 발언 때문에 조언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